9월 26일 오늘은 신문이나 방송 모두가 역사적인 날, 운명의 날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가을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은 스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비록 영장실질 심사지만은 그 법원에 나오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서 이재명은 최대한 동정과 국어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나왔던 5번인가 6번 그 출석했을 때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은 아주 차분하고 동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었지요. 자기 멋대로 일정과 시간을 조정하면서 고만을 떨어왔고 속으로야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당당함을 내세웠던 이재명이었는데 오늘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까지 보좌진 비서가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수 한동훈 장관이 그랬듯이 마치 그 벤치마킹을 하듯 자기 자신이 직접 우산도 들고 지팡이까지 집어가면서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우리들은 많이 그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판사에 대해서 유창훈 판사의 성향과 경력이 그동안 판단을 어떻게 내렸었는가를 각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왔는데 글쎄요. 판사의 그 성향과 판결은 절대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한마디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죄 지은 놈은 감옥으로 가면 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법정에서 다툼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판결을 앞둔 사람처럼 판사의 성향이 어떠냐라고 궁금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자 과연 번복을 해왔던 이화영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 그리고 남편을 좌지우지했던 그 부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또 김성태의 마음은 그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바라보고 있는 김성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런 생각만 들 뿐입니다. 단식 25일째다, 26일째다, 아니다, 뭐 18일째다 이렇게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단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출발부터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으로 단식을 25일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찬사일까요? 아니면 비아냥 조롱거리의 말일까요? 9월 18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의 성모병원에서 갑자기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밝혀졌습니다마는 단식에 들어오고 나서 녹색병원으로부터 가도록 미리 사전에 예약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의 성모병원에서는 굳이 위험한 환자를 왜 이송을 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상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분명히 여의 성모병원 측에서는 위험한 증세는 아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겼던 그 환자를 녹색병원으로 이송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흔한 말로 나이롱 환자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요. 환자복을 입은 환자다. 멀쩡한 환자인데 환자복만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나이롱 환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단식을 며칠째 했네 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건강에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탄원서입니다. 그 탄원서도 한두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90만 명 정도가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탄원서가 왜 필요합니까? 판사가 선고를 할 때에 피고인으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양형이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때에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낸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니 영장 심사를 하는 데에 집단으로, 그것도 90만 명 정도가 집단으로 탄원서를 낸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6월 19일 국회 연설에서 체포동의안 포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표결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국회의원들에게 SNS를 보냈지 않습니까? 부결에 협조해달라. 그리고 9월 26일 영장심사가 이루어지니 두려움이 앞서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했겠죠. 누군가가 이 탄원서 제출을 제안했기에 이러한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비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큼 가을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중앙일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한 어린 말씀을 기사로 전개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은 분들께서는 잔잔한 감동, 울림의 마음을 갖게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직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정말 모든 것이 자기의 불찰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알았던 몰랐던 간에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관련된 부하 사람들에게는, 부하 직원에게는 없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빌면서 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에서 이 가을비 내리는 이 마당에 우리들 모두를 잔잔하게, 짠하게 마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이 역사적인 9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명의 날이라고 기사와 방송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떤 마음일까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지,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라고 강변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5분이 유명을 달리해서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고 그분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비교가 되십니까?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사 앞에 나가기 전에 쓰러질 듯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지팡이를 짚고 동정과 구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지도자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대접과 종지짠과 같은 그런 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은 원내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비명계를 대표하던 박광원 원내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니까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정청래의 입이 벌어지더군요. 친명친일 4명이 나와서 충성 경쟁들을 하다가 제가 그 기사로는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방금 홍익표, 남인순이 결선 투표를 했지만 홍익표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망을 제가 수정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솔직히 원내대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원들과 또 상대 당과의 그 정책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솔직히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하수인 꼭두각시에 불과한 그 역할만 하는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사무총장 조정식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위장인지 진심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선거를 치르려면 사무총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돈줄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금전지기를 확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조정식만큼은 사퇴를 보류시킨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원내대표가 된들 그 밥에 그 나물 격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한 어린 자기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비는 그 말씀이 이재명 씨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